자, 1차 부등식 활용 문제 봅시다. 일단 활용 문제는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풀었던 방법하고 똑같아. 자, 먼저 4단계를 거친다. 물론 이 단계를 안다고 해서 문제가 술술술 풀리는 건 아니야.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꼭 알아야 되겠지. 자,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로 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지수 정하는 거 첫 번째. 미지수 정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의 뜻을 따라 부등식을 세운다. 식을 세워야 돼. 식. 미지수 정하고 식 세워야 된다. 식을 세운다. 그 다음 세 번째, 풀어야 된다. 세 번째, 당연히 풀어야 돼. 네 번째,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왜?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로 못 넣을 때가 있어. x가 답이 아니라 거기다 2를 더한 게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먼저 미지수 정하고 식 세우고 풀고 확인하는 것까지 4단계에 걸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설명 한두 번 듣는다고 절대 잘 읽게 되지 않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유형 1, 2번 같은 경우는 되게 문제가 쉬운 편이야. 좀 어려운 문제들은 밑에 있는 유제 문제까지, 확인 문제까지도 풀 거야. 자, 첫 번째,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있지. 선생님이 얘기한 4단계에 걸쳐서 반드시 해라. 자기 맘대로 풀어놓고 숙제했다고 하지 말고, 맨 처음에 뭐 하라고 했어? 미지수 정하라고 했지? 미지수부터 정하라고. 자,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미지수를 정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짝수 x, 두 번째 짝수 x, 그 다음 수는 2가 더해져야겠지? 이렇게 미지수 이렇게 정하는 거 이렇게.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러면 연속하는 두 짝수를 뭐 x 플러스 2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 실제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자, 작은 수의 4배에서 10을 뺀 것은, 작은 수의 4배에서 10을 뺀 것은, 작은 수면 x지. x의 4배에서 10을 뺀 것은 큰 수의 2배에서, 큰 수가 x 플러스 2잖아. x 플러스 2, 큰 수의 2배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맞니 이렇게? 얘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거잖아.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 거야. 4x 마이너스 10이고 2x 플러스 4고, 넘어가면 2x고, 넘어가면 14. 그럼 x는 7보다 작다고. 7보다 작은 짝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6이 되겠지. 6. 그러면 첫 번째 짝수는 6이고 두 번째 짝수는 8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x가 아니지. 두 짝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6 더하기 8에서 답은 14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자, 미지수 정했고, 식 세웠고, 풀었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답을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건 무지하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 시작도 안 했어, 얘들아. 그리고 이게 RPM 문제 유형 순서하고 거의 똑같을 거야. 거의. 자, 현재 지수는 10,000원, 지원이는 25,000원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 다음 달부터 매월 지수는 4,000원씩, 지원이는 3,000원씩 예금한다면 몇 개월 후부터 지수의 예금액이 지원이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가? 여기서 미지수를 정하는 거는 x 개월 후. 그리고 몇 개월 후를 미지수로 정하는 거지. x 개월 후로. 자, 그러면 현재 있는 지수는 지수하고 지원이를 비교하는 거야. 지수는 현재 10,000원이 있고 지원이는 25,000원이 있어. 이렇게. 그런데 다음 달부터 매월 지수는 4,000원씩. 그러면 x 개월 후에는 첫 번째 달에는 4,000원, 두 번째 달은 8,000원, 12,000원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x 개월이 지나면 4,000x만큼 더해지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지원이는 25,000원이 있는데 1개월에
3,000원씩 예금한단 말이야. 그럼 X개월이 지나면 3,000X가 더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X개월 후에 지원이는 요만큼 있는 거고 지수는 요만큼 있는 거야. 자, 지수의 예금액, 얘가 지원이의 예금액, 얘보다 많아지는 거. 많아진다는 거는 크다는 거니까 이렇게 크다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식 세우기가 되게 편해. 어렵지 않다고. 자, 이 상태로 하는 것보다 양변을 1000으로 나눠가지고 공을 좀 빼고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공 3개씩 빼자 이렇게. 1000으로 나누는 거야. 공 3개 뺀다는 걸 이렇게 1000으로 나눠서. 이렇게 공 3개. 그럼 좀 더 편해지지. 여기는 4x, 여기는 3x니까 넘어가면 x가 되겠고 25에서 10을 뺐으니까 15지. 그럼 x는 15보다 크다. 그러면 16개월 후부터 되는 거지 이제. 16개월 후.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미지수 세웠고 식 세웠고 풀었고 다 확인한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확인 1번, 2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평균에 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평균. 그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도. 자, 민수는 3번의 수학시험에서 95점, 88점, 75점을 받았다. 4번에 걸친 수학시험의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려면 4번째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가, 이거야. 그러면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4번의 시험에서 평균이잖아.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오면 되지. 자, 첫 번째 시험 95점. 몇 점 이상이냐? X점 이상. 뭐 X점 이상이라고 하면 되죠. 미지수라고 하면. 자, 95점, 88점, 75점. 뭐 아니면 네 번째 시험에서 수학시험에서 받아야 되는 점수를 뭐 X라고 한다든지. 네 번째 시험에서 받아야 되는 수학 점수를 X라고 해봐. 다 더해서 4로 나눈 게 이 4개 수학시험의 평균이고 그게 85점이 되어야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거 더하라고 할 때도 이렇게 먼저 더하면 얼마야? 170이지? 170. 170에다 얘 더하면 258이 되겠지. 258. 258 더하기 x. 양변에 4를 곱하는 거야. 여기다 4 곱하면 4, 5, 20, 4, 8에 32. 그럼 34, 340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상이 있고. 자, 그러면 얘에서 얘 뺄 때도 어떻게 빼? 물론 그냥 빼도 되지만 여기에서 260을 뺀 다음에 2를 어떻게 해주면 돼? 2를 더 빼주면 되겠지. 맞니? 얘에서 260 뺀 다음에 2를 더 빼주면 되잖아. 여기서 260 빼면 얼마야? 80. 80이야? 80에서 2를 더 빼야 되지? 그럼 78인가? 맞아? 맞아? 78 맞아. 점수 이렇게 시험을 못 봐도 된다고? 82대요. 아닌데 2를 더해야 되지. 2를. 그냥 빼자. 아유. 258 빼자. 너무 어려운 걸 알려주면 안 돼. 그치? 2, 8, 82네. 그치? 82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82점 이상. 82점 이상. 원래 260을 빼야 되는데 258을 뺐으니까 얘에서 260을 뺀 다음에 2를 더해줘야지. 그치? 더 많이 뺐잖아. 됐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최대 개수에 대한 문제. 자, 한 개에 5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300원인 귤을 합해서 20개를 사고 배를 3,000원어치 사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도 사야 되고 귤도 사야 되고 배도 사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총 금액을 10,000원 이하로 사려고 한다. 자, 그러면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살 수 있는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X개. 그러면 500원짜리 X개 샀으니까 500X만큼 돈이 들었겠지. 그 다음 귤은 300원짜리인데 몇 개를 샀어? 그러면 귤은 사과가 X개면 귤은 합해서 20개니까 20-X개 샀겠지. 그러면 300원짜리 20-X개를 산 거야 이렇게. 거기에다가 쓸데가 없네 여기가. 자, 여기 X개. 그래서 500원짜리 X개, 300원짜리 20-X개. 그 다음
배 3,000원어치 이거 다 더해야지. 사과, 귤, 배 3,000원까지 다 더한 게 10,000원 이하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100으로 나눠가지고 공 2개씩 다 없애고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좀 계산, 이 괄호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풀어줘 봅시다. 얘 5x고 60 마이너스 3x 30 100. 그러면 5x에서 3x 뺐으니까 2x가 되겠고 60 30 더하면 90이지. 100에서 90 빼니까 10이 되는 거고 x는 5 이하 5개까지 살 수 있는 거네. 5개까지. 5개까지. 그래서 답은 5개, 최대 5개다. 자, 밑에 있는 우리 확인 3번, 4번 풀어봅시다. 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자, 요 유형은 부등식에서만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온다. 알겠지?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동네 가게에서 한 개에 2,000원인 물건이 할인마트에서는 1,700원이다. 할인마트에 다녀오는데 왕복 교통비가 1,500원일 때 이 물건을 몇 개 이상 사야 할인마트에 가서 사는 것이 유리한가? 뭐 실제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자, 그러면 일단 몇 개 이상 X개 미지수라고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해야 될 게 동네 가게하고 할인마트하고 비교를 해야 돼. 할인마트. 자, 동네에는 2,000원이야. X개를 샀겠지? 그럼 동네 가게에서는 2,000X만큼 돈이 들은 거야, 이렇게. 할인마트는 1,700원이야. 그러면 1,700X만큼 돈이 들었겠지. X개를 샀으니까. 그런데 왕복 교통비가 1,500원이야. 그럼 교통비가 추가가 되는 거지. 동네 가게는 교통비가 추가가 안 되는 거고. 이게 끝이야, 이제. 부등호는. 자, 어떤 게 유리한가? 어떤 게 유리해? 부등호가 동네 가게에 커야 돼? 할인마트가 커야 돼? 할인마트? 금액이 많은 게 유리하니? 금액이 적은 게 유리하니? 적은 게 유리하지? 지금 어디서 사고 싶은 거야? 마트에서 사고 싶은 거지? 그럼 마트가 가격이 싸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마트가 더 적다고. 동네 가게가 돈이 더 많이 드는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알아들어? 금액이 크면 많이 들면 유리하지 않잖아. 적게 들어야 유리한 거니까. 자, 그럼 양변을 또 100으로 나누는 거야. 100으로 공 2개씩 없애자. 공 2개씩. 자, 이렇게 되면 자, 17x고 20x가 넘어가면 3x고 3x가 15보다 크다. x는 5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6개 이상 살 때는 교통비를 주고 마트 가서 사는 게 더 유리하다 이거지. 6개 이상. 이게 답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문제랑은 조금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스타일이긴 해도 우리 RPM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이 돼 있어. 근데 우리 책에는 같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문제 어차피 풀라고 하면 못 풀 것 같으니까 또 풀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느 미술관의 입장료는 1인당 2,000원이고 40명 이상 단체에 대해서는 40명 이상이면 할인을 해준대. 25% 할인을 해준대. 4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하려고 할 때 몇 명 이상부터 4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그러니까 40명이 아닌 거야. 30 몇 명인데 40명으로 입장권을 끊는 거지. 그러면 그래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애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수학적 상황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우리는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이게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수학 문제잖아, 지금. 자, 그러면 뭘 미지수 놓냐? 40명 미만의 단체 인원수. 40명 미만의 단체 인원수를 x로 놉니다. 얘를 미지수로 놉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40명이 딱 왔을 때랑 40명 미만으로 왔을 때 비교하는 거야. 보통 이래서 35명 왔어. 35명인데 40명 단체 인원 왔다고 입장권을 끊는 거지. 그러면 할인해 주니까. 35명은 할인이 안 되는데 40명은 할인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비교를 하는 거야. 자, 40명일 때는 40명 1인당
2,000원이야. X명이 왔어. 이 X명. 그러면 2,000X만큼 돈을 내겠지. 2,000X만큼. 2,000X만큼 돈을 내겠지. 그지? 40명 미만일 때는 2,000X만큼 낼 거야. 그런데 40명이면, 그러니까 X명일 때하고 40명일 때하고 비교하는 거야, 서로. 40명이 안 되는데 40명 분을 끊는 거지. 자, 40명이 딱 오면 2,000원씩 내는데 딱 4,000원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런데 얘는 할인이 된다 이거야. X명 올 때는 할인이 안 되는데 40명이 딱 오면 이상이면 할인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40명일 때는 얼마 할인이 되는 거야? 25%를 할인해 준다고. 그럼 25% 할인해 주면 여기다가 100분의 20으로 곱해야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왜? 할인하는 게 25%니까 실제로는 75% 가격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알아들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분의 75를 곱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25% 할인하면 75%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해봅니다. 그러면 금액이 X명하고 40명하고 어떤 게 더 싸야 돼? 40명. 40명이 더 싸야 되지?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계산도 되게 편해. 식 세우기도 편하고. 그러면 양변을 2,000으로 나눕니다. 2,000, 2,000, 2,000. 여기는 X만 남아. 그 다음에 100분의 75도 4분의 3이야. 20으로 다 약분이 되니까. 계산은 되게 편하다 이거지. 그러면 X는 크다. 뭐보다? 40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30이겠지. 30보다 크다. 그러니까 31명 이상일 때는 그냥 40명 단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싸다. 경제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리한 거, 경제적인 거 어떤 게 유리한지를 생각하라 이거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31명이야. 31명이면 31명을 2,000원씩 할인 안 받고 들어가는 것보다 40명이라고 해가지고 40명 25% 할인해서 들어가는 게 더 싸다 이거야. 이런 게 현실에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지? 우리는 수학적인 상황만을 생각하자. 자, 이 비슷한 문제가 우리 개념 원리에 또 있어. 뒤에 보면은 우리 중단원 마무리 25번 99쪽 25번 있지? 99쪽 25번이 지금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 형태야. 99쪽 25번이 방금 전에 풀었던. 자, 그 다음 이 도형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랫변의 길이가 10cm, 높이가 7cm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56제곱cm 이상이 되려면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그럼 윗변의 길이를 x cm라고 해봅시다.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할 때 2분의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자 중학교 이상이면 이제부터 나누기는 없다. 알겠지? 곱하기야. 나누기 2가 곱하기 2분의 1인 거야. 윗변 아랫변 더해봐. 높이가 7이야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윗변 더한 거 곱하기 높이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고 그게 56 이상인 거지. 56 이상. 그러면 이제 2분의 7이 되겠네. 그럼 양변에 7분의 2를 곱해봅시다. 7분의 2. 7분의 2 곱하면 2분의 1하고 7이 없어지고 여기는 x 플러스 10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7, 8에 56이 되지? 8이 16. 16이 될 거고 그럼 x는 6 이상이 되는 거니까 6cm 이상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우리 뭘 푸냐? 확인. 아니, 뭐야? 99쪽 25번 있지? 99쪽 25번. 요것도 추가해서 풉시다. 알겠지? 확인 5번도 풀고, 확인 6번도 풀고, 99쪽 25번도 풀고. 자, 이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그다음 거리 속력 시간은 이렇게 계란 모양 그린 다음에 T자 쓰고 이렇게 거속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 지점에서 20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달리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그 지점부터는 시속 4km로 갔다. 근데 중간에 속력이 바뀐 거지. 빠르게 가다가 느리게 가는 거지 지금. 그래서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하였다.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하였다. 이게 힌트야. 그러니까 시간으로 식을 세우라 이거지. 시간으로. 고장난 지점은 A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어. 얼마만큼 갔어? 얼마만큼? 얘가 뭐 X 킬로미터 갔다고 해봐. 근데 A에서 B까지가 20킬로미터니까 얘는 20 빼기 X만큼이 되겠지. 두 개 더해서 20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더 길겠지. 그치? 빠르게 갔으니까. 자, 시속 12km로 간 거야. 근데 우리는 뭘로 식을 세울 거라고? 시간으로 식을 세울 거라고. 그리고 보통 식은 속력으로는 잘 안 세워. 속력으로 세우는 경우는 한 1%? 대부분 시간 아니면 거리로 세운다. 그 중에서도 시간이 더 많고.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지? 그러면 12km로 Xkm 가는데 걸린 시간은 12분의 X겠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4km 속력으로 갔어. 얼마만큼? 20 빼기 X만큼. 그럼 시간, 속력분의 거리. 얘는 4의 속력으로 20-X만큼 갔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 12km로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4km로 가는데 걸린 시간을 더한 게 3시간 30분 이내여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시간으로 식을 세웁니다. 12분의 X. 그 다음 4분의 20-X 이렇게. 그게 3시간 30분 이내야. 그렇다고 여기다가 3시간 30분이라고 쓰는 건 아니지. 그러면 그거를 시간으로 쓰는 거지. 지금 우리 시간으로 식을 세웠으니까. 자, 3시간 30분이면 3과 2분의 1이지. 30분이 2분의 1시간이니까. 그러면 2분의 7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2 내면 2하. 2분의 7 2하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2를 곱해. 보통 아이들이 거숙시 문제를 많이 어려워해. 그러니까 많이 반복해야 돼. 많이. 자, 12 곱합니다. 그러면 얘 x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3을 곱하는 거지. 4하고 12하고 약분해서 3을 곱하게 된다. 그다음 얘는 6, 7, 4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거 풀어봅니다. 이제 여기 x 더하기 60 마이너스 3x 그게 42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x에서 3x 뺐으니까 마이너스 2x고 42에서 60 빼면 마이너스 18이고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9 이상이 되겠지. 아, 그래서 9km 이상 떨어진 지점 떨어진 곳이다 이거지. 9km 이상 9km 이상 떨어진 지점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이거랑 조금 달라. 조금. 자, 이제 얘 봅시다. 얘. 우리 RPM은 유형을 나눠놨어. 위에 있는 문제랑 지금 확인 7번이랑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나눠놓은 거야. 자,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역에서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 30분의 여유가 있다. 1시간 30분의 여유. 이게 힌트야. 시간으로 식을 세운다는 말이야.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 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상점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지. 시속 4km로 걷고 상점에서 물건 사는데 20분 걸려. 자, 그럼 봐. 여기 있는데 상점까지 몇 킬로 이내냐 몰라. 그러니까 x 킬로미터 이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역에서 상점까지 갔다가 물건 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맨 처음에 역에서 상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의 속력으로 한 거야? 4의 속력으로 간 거지. 자, 역에서 상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4분의 x만큼 걸렸겠지. 속력분의 거리 해가지고. 그다음 물건을 샀겠지. 거기서 상점에서 물건 샀을 거야. 물건을 사는데 20분 걸린대. 뭐 고르고 그러는데 20분이 걸린다. 그럼 그 20분을 시간으로 세워야 돼. 여기다 플러스 20이라고 하면 안 돼. 더하기 60분의 20.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야. 3분의 1. 3분의 1. 자, 물건 샀어. 상점에서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이내여야 된다고. 1시간 반. 1과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3이겠네. 걔가 2분의 3 이하다.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4분의 x가 뭐야? 4km 시속 4km의 속력으로 역에서 상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3분의 1은 20분. 4분의 x는 상점에서 물건 사고 역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분모의 최종 배수 12를 곱해봅시다. 12. 그러면 얘는 3x. 얘는 4. 3x. 13, 1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넘어가 보자. 그러면 6x가 14 이하. x는 3분의 7. 그러면 3분의 7km 이내인 상점을 이용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르지. 자, 거속시 문제가 유형이 되게 다양해.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 자, 95쪽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95쪽에 4번 문제. 95쪽에 4번. 조금 다르다. 거의 비슷한데.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5km. 자, 등산을 하는데 이렇게 산까지. 자,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출발점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느냐? 그럼 얘를 x 킬로미터로 해보자. 이렇게. 자,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가는 거야. 시속. 내려올 때는 더 빠르게 내려와. 시속 5km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같은 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가는데 걸린 시간. 얘는 물건 안 산 거지. 그치?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서 2분의 x가 되는 거고. 오는데 걸린 시간은 5분의 x겠지. 속력분의 거리 5분의 x.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4.9. 4.9. 4.9면 10분의 49가 되겠지. 이렇게. 10분의 49. 그럼 양변에 이제 분모 2, 50의 최종 배수 10 곱해가지고 얘는 5x. 얘는 2x. 얘는 49. 그러면 7x가 49 이하니까 x는 7 이하. 그러면 7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뭐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문제는 이 정도. 또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어. 근데 얘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의 유형이랑 비슷해. 자, 예를 들어서 99쪽에 26번 있지. 우리 책 99쪽에 26번. 99쪽에 26번은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7번 유형 있지? 걔랑 똑같은 문제야. 알겠지? 자, 이 유형이 많으니까 얘는 이제 문제를 선생님 풀어줬던 거. 7번, 확인 7번. 그 다음 여기 95쪽에 4번. 이 세 개 문제 선생님 풀어줬던 문제 다시 풀어봐. 시작. 자, 이제 농도에 대한 문제 봅시다. 농도. 보통 이제 소금물 가지고 많이 하는데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야. 소금물 안에. 그러면 소금물의 양분에 무작정 외우지 말고 생각하고 외우면 되게 쉽다고.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지.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퍼센트를 내는 거지. 농도는 이렇게 구한다. 뭐 설탕물의 농도도 똑같아.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소금의 양은 소금물과 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 소금물을 곱하는 거야. 소금물 안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어떻게 구하냐. 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100분의 농도. 이렇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주면 된다 이거지. 왜?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는지를 100분의 농도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뭐 100분의 25, 100분의 30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농도는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니까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하고 외우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 자, 보통 이제 소금물 문제는 물 넣는 거, 물 증발시키는 거, 소금물 넣는 거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 10% 소금물 200g 있는데 거기다 물을 넣어. 물을 넣으면 소금의 양은 안 바뀌어. 농도만 달라지는 거야. 자, 10% 소금물 200g이 있다. 그리고 식이 중요하잖아. 식은
소금의 양으로 세운다.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 소금의 양으로. 요거 가지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얘 가지고 세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거기에다가 물을 넣었어. 물을 넣으면 소금의 양은 안 바뀐다고. 농도만 달라진다고. 자, 그러면 물을 넣으면 소금물은 달라지겠지, 당연히. 소금의 양은 안 바뀌어도 소금물은 바뀌잖아. 늘어날 거 아니야, 소금물이. 자, 그러면 8%에 들어있는 소금물은 200에다가 X만큼 더해지는 거지. 왜? 물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농도는 8% 이하래. 8% 이하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200 플러스 X인데 그거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하. 만약에 이거 등 오면 1차 방정식 활용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물을 넣거나 물을 증발할 때는 소금량이 안 바뀐다. 그럼 양변에 이제 100을 곱해볼까? 100을 곱해보자. 100을 곱해보면 이게 없어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자, 얘가 2000이 되겠고, 얘는 1600 더하기 8x.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8x가 400 이상이 되고, x는 50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50g 이상 물을 넣어야 8%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50g 이상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푼다 이거지. 얘는 물을 넣었을 때.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보자. 밑에 있는 문제는 이번에 이제 물을 증발시키는 거야. 물을 넣거나 물을 증발시킬 때는 소금의 양이 바뀌지 않는다. 식은 소금의 양으로 세운다.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소금 물 안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느냐는 거니까 그거를 농도를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6% 소금물 500g이 있습니다. 6% 소금물 500g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증발을 시켰어. 그래서 10% 이상이 되게 하고 싶어. 10%. 그럼 이 10%에 들어있는 소금물은 X만큼 물이 증발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500-X만큼 소금물이 있겠지. 그리고 10% 이상이니까 뭐 이상이다 이렇게씩 세워주면 되는 거지. 그럼 최초에 6% 소금물 500g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10%는 100분의 10 곱하기 500-X가 되는 거고 그거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양변에 또 100 곱해가지고 얘는 3000이 되겠고 얘는 5000 마이너스 10x 10x가 이쪽으로 넘어가자 10x가 2000 이상 그럼 x는 200 이상 그러면 200g 이상 증발을 시키면 소금물의 농도가 10% 이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 자, 그 밑에 이번에 이제 소금물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질까? 자, 소금물을 넣었을 때는 소금의 양이 변하니까 식에도 변화가 생기지. 자, 그러면 4% 소금물 300g이 있어요. 자, 9% 소금물을 섞었어. 근데 얼마만큼 섞었는지를 몰라. 그래서 Xg만큼 섞었다고 해봐. 그렇게 해서 7% 소금물을 만들었어. 그럼 얘는 얼마 되는 거야? 300g 있었는데 X만큼을 섞었으니까 300 플러스 X만큼이 됐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7% 이상이다 이렇게 식으로 세워주면 된다고. 그럼 최초 4%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300이다 이거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100분의 9 곱하기 X다 이거지. 그 다음 얘는 100분의 7 곱하기 300 플러스 X다 이거지. 이 두 개를 더한 게 얘 이상이다 이렇게 된다고. 또 얘도 양변에 100을 곱한다 이거야. 100, 1200, 9x 7 곱하기 300이니까 2100 7x 넘어가 2x가 900 이상 그러면 x는 450 그래서
450g 이상이 된다. 자, 우리 밑에 있는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세 문제 다시 풀어봅시다. 이제 원가 정가 문제인데 원가 정가 문제 좀 어려운데 백쌤이 쉽게 해줄게. 알겠지? 원가 정가 이렇게 원가 정가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 일단 3단계 원가 정가 판매가 이렇게 써놓고 생각해라. 알겠지? 그리고 제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해도 못하고 해설지 보고는 더 못할 텐데 알려준 것만이라도 하라고. 그나마 쉽다고 생각하는 풀이를 알려주는 거니까. 자, 원정판 한 글자씩 앞자 따가지고 원정판 이 세 개를 한다. 자, 대부분 이 판매가로 식을 세운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가가 가격이 나왔나? 안 나왔지. 원가의 최대값이니까 원가를 미지수로 놔야겠네. 원가를 x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정가는 알려줬네. 11,000원. 판매가는 정가를 30% 할인한 거야. 11,000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00분의 70. 100분의 70이 뭐야? 0.7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얼마 얘는? 7,700원에 팔았다는 건가? 그치? 맞잖아. 11,000에다 0.7 곱하기 7,700원이잖아. 자, 그러면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고 싶은 거야. 자, 이제 얘까지 놔둡시다. 어차피 실전시가 아니까. 자, 이 판매가로 식 세웁니다. 이제 자, 판매가가 요 가격이 되는데 걔가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는 금액이 되게 하는 거야. 얘랑 비교하는 거야. 뭐 원가의 10% 이상. 자, 원가는 X1인데 10% 이상의 10%의 이익이 붙으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최초 상태는 100%니까 10% 이익이 더해지면 몇 퍼센트? 이게 어렵나? 100%에다 10%가 더해졌다고. 110%라고. 그럼 110%를 숫자로 어떻게 나타내? 100분의 110. 1.1. 70%는 0.7. 30%는 0.3. 120%면 1.2. 오케이? 10% 이상이 더해진 거야. 원래는 100%인데 110%가 됐다는 거잖아. 그럼 1.1이라고. 뭐에? 원가에. 원가의 110%야. 그러니까 1.1x가 되는 거지. 그거 이상이라고 이렇게. 1.1 이상. 1.1 이상. 아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를 이쪽에다 넣으면 헷갈리니까 아니지. 맞네. 11,000 곱하기 0.7 그게 1.1x 이상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상. 자, 그러면 양변을 1.1로 나누자. 자, 그럼 얘가 1.1x가 7,700 이하야. 그럼 x는 뭐 이하야? 1.1로 나누면 뭐야? 7,700을 1.1로 나누면 이 정도로 쉽잖아. 77. 7,000이지. 무슨 70이야. 이런 걸 또 해줘야 돼? 여기다 먼저 들어가잖아. 7. 이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려워. 그리고 얘랑 얘 곱해봐. 7,700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7,000원 이하로 원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7,000원 이하로. 그래서 최대값은 7,000원이야. 7,000원. 7,000원.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가, 정가, 판매가로 미지수를 정하고 판매가로 식을 세운다. 알겠지?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책에 또 있어요. 우리 책에 원가, 정가 문제가 또 나오네요. 28번. 자, 업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나 봐. 그치? 이 두 가지 유형이 우리 RPM에 있을 거야, 아마. RPM 숙제를 하려면 얘를 꼭 알아야 돼. 자, 봅시다. 이제 원가, 정가, 판매가로 미지수를 두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 원가에 5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만드는데 근데 원가가 얼마인지 안 나와.
근데 미지수가 이미 정해졌어. 정가에 X% 할인한다고. 그러니까 또 X라고 잡으면 안 되는 거지. 원가 모르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원가 A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 등장해. 이게 미지수가 두 개. 정가는 이 원가에다가 50% 이걸 붙였어.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된 거야? 몇 퍼센트가 돼서 50% 이익을 붙였으니까 150%. 150% 숫자로 뭐라고 해? 1.5. 그럼 얘는 1.5A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판매가는 이 정가를 보통 할인해. X% 할인해. 그러면 이 정가에다가 곱해줘야겠지. X% 할인하면. 예를 들어서 20% 할인해. 그러면 100분의 80을 곱했겠지. 30% 할인해. 100분의 70을 곱했겠지. 근데 X%를 할인했네? 그럼 얼마를 곱해야 돼? 100분의 100 빼기 X지. 100분의 100 빼기 X. 20% 할인하면 80%가 되는 거고 30% 할인하면 70%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 1 마이너스 100분의 30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럼 이 30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할인한다고 하면 1 마이너스 100분의 X가 되는 거지. X% 할인한다고 했을 때. 그럼 X%에 이익을 붙인다고 하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을 때 식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요렇게 식을 세운다고. 어렵지 벌써 아까 그거보다. 아까 그것도 살짝 어려웠는데 얘는 더 어렵지. 미지수가 두 개 나오고. X% 할인한다. 얼마 곱한다고? 1 마이너스 100분의 X를 곱한다고. X% 이익을 붙인다고 했을 때. X% 1 플러스, X% 할인한다고 했을 때 1 마이너스 100분의 X를 곱한다. 만약에 X% 이익을 붙였다.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웁니다. 이거 가지고 1.5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인데 여기다가 원가의 20%, 원가의 20%인데 원가는 A야. 20% 이익이 더해져서 몇 A가 돼? 그러면 1.2A가 되는 거지. 1.2A 이상이 되는 거지. 이상. 그럼 여기서 이제 양변을 A로 나누면 A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A로 나누면 A가 없어진다. 이거지. 이렇게 없어진다. 이거지. 그럼 양변에 얼마를 곱할까? 100을 곱해봅시다. 100. 양변에 100을 곱해봅시다. 100. 양변에 100을 곱하면 야 얘는 이제 150이 되는 거야. 150하고 1 곱하니까 150. 150하고 100분의 X야. 그럼 뭐야? 2분의 3이 되나? 100분의 15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얘는 1200이 되나? 근데 120이 되지. 120. 1200이 아니라 120. 자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이항해봐. 그럼 2분의 3X가 되지. 이거 이쪽으로 이항해봐. 30이 되겠지. 여기 3분의 2를 곱하면 X가 나오겠네. 그럼 X는 20. 20% 이하로 할인하면 된다 이거지. 최대 20%까지 할인이 된다 이거지. 20%까지. 자, 요거는 아마 처음 설명드려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야. 영상을 올리면 반복해서 한번 다시 들어봐. 알겠지? 중요한 건 원가, 정가, 판매가로 미지수를 정한다. 그리고 판매가로 식 세운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야? 요거. 1-100분의 X를 곱해서 판매가가 정해진다 이거지. X% 할인할 때. X% 할인하면 얼마를 곱한다? 1-100분의 X를 곱한다. X% 이익을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한다 이거지. 우리가 아까 20% 이익 붙인다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된 거냐? 1 플러스 100분의 20을 곱한 거야. 그래서 1.2가 된 거야. 30% 이익을 붙인다고 했을 때 1 플러스 100분의 30을 곱한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할인했다고 해봐. 할인했다고 하면 20% 할인했다고 하면 80% 가격에 판 거지. 그러니까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80%가 된 거야. 0.8. 그 다음 30% 할인했어. 그러면 70% 가격에 판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30% 할인해서 70% 가격에 팔아서 0.7이 되는 거지. 요 포인트만 확실히 이해하면 이 문제도 할만할 거야. 알겠지?